안녕하세요, 앞건 시청자 여러분, 류빌리티 류종훈 기자입니다. 기아의 첫 번째 픽업 트럭인 타스만의 테크데이가 오늘 열린다고 해서 저희가 세비섬에 나와 있거든요. 기아가 첫 번째로 만든 픽업 트럭에 어떤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지 같이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죠. 행사 보신 소감 어떠셨어요? 픽업 트럭이랑 자체가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팔리는 차종도 아니고 익숙한 차종이 아닌데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많겠죠, 당연히. 근데 너무 많이 쏟아내서 이걸 지금 소화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이걸 과연 소비자들이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 모델은 엑스프로라고 오프로드 특화 모델이거든요. 지금 딱 봤을 때도 굉장히 오프로드에 맞게, 옆에 보시면은 팬더라든지 휠하우스 같은 부분에도 다 이렇게 범퍼도 그렇고요, 플라스틱이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데 이제 도시명이 아니라 이제 험로를 다니면서 막 돌이 튀고 이런 거 했을 때 차체가 손상되더라도 쉽게 교체를 할 수 있게, 이런 데는 이제 보통 플라스틱을 많이 해놓죠. 똑같이 금속 재질로 해놓거나 아니면은 이런 고급 플라스틱으로 해놓으면 교체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오프로드를 많이 신경을 쓴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도 의외로 지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픽업 트럭의 뒤가 이제 트렁크 열려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올라갈 때 높아요. 그럼 여기에 밟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게, 이런 게 작은 디테일인데, 만약에 이거는 픽업에 대해서 연구가 제대로 안 됐다라면은 빠졌을 사양이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리서치를 통해서 잘 파악을 했다라는 거. 굉장히 5년 동안 개발 기간이 5년 동안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 허투루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개발비도 많이 들어갔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게 표시가 많이 난다. 그리고 처음 만든 차치고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집을 뭐 많이 실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자트용원도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공간. 아까 기아가 설명할 때는 이 부분을 테이블로 쓰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유용할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뭐 중간에 렌치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뒷부분 보면 여기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는 토잉바가 있거든요. 이게 최대 한 3.5톤 정도까지 견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형 트레일러 뿐만이 아니라 요즘 캠핑카로도 많이 쓰는 중형 사이즈의 트레일러들도 충분히 끌 수 있을 만큼의 힘을 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토잉바거든요. 이게 픽업 트럭이라는 것 자체가 레저 활동에 좀 많이 쓰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견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경쟁 모델 대비해서 훨씬 좀 뛰어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차량에 쓰인 가죽이 고급 가죽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만져보면 고급 가죽으로 느낄 수 있게 굉장히 처리를 잘 해놨고, 자, 앉아보잖아요. 앉으면 사람이 손이 닿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도어 패널 같은데 다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인데도 불구하고 만지면은 싼 느낌이 덜 나는 플라스틱을 잘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아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도 지금 재활용 플라스틱도 쓰고 있고 재활용 가죽도 많이 쓰는데, 그런 소재들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소재의 고급성이라든지 만져지는 촉감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아는 그런 거를 처리를 굉장히 잘해서 만졌을 때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쉽게 말하면은 오일에서 뽑아낸 새 플라스틱인지 재생 플라스틱인지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잘 처리를 한 거죠. 여기도 보면은 여기 보통 이제 생 플라스틱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약간 우레탄 처리를 해서 느껴졌을 때 조금 고급감 느껴지게 잘 만들어 놓은 거고, 실내도 보면은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 이런 수평적인 와이드한 느낌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 공간보다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요즘 이 12.3인치 두 개를 붙여놓은 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에 대해 약간 피곤함이 있어요, 사실은. 너무 이제 지겹다. 너무 많이 썼다. 몇 년 동안 울고 먹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이것만 만약에 떨렁 있게 되면은 똑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훨씬 계속해서 그런 피로감이 있을 텐데, 전부 다 가로형을 이렇게 일체감을 주면서 우리는 디자인 컨셉 자체가 이거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까 기아가 강조했던 것 중에 이제 오프로드 성능들 있잖아요.
오프로드 성능을 이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한 곳에 다 몰려 있어요. 보시면은 EH 이게 후륜으로 고속으로 달릴 때 4A 이거는 이제 4륜인데 자동으로 이제 동력을 배분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4H는 4륜으로 고속으로 달릴 때, 그리고 이제 4L 같은 경우는 4륜 저속 모드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산길이라든지 험로를 달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오프로드 주행을 할 때는 이 4L 기능이 중요하거든요. 이 4L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고속으로 못 가게 변속을 이제 막아주면서 동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기어비를 맞춰놓고, 그러면은 4륜이라고 한다면 네 바퀴에다 동력이 배분이 되면서 그 지형 상황에 맞게 동력을 알아서 배분시켜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이제 보면은 기계식 4륜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기어봉이 있잖아요. 그 옆에 기어봉 옆에 이런 이제 이 4L, 4H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또 다른 기어봉 같은 게 하나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자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지금 잘 만들어 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연구님, 이게 ELD라는 게 정확히 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 주시고요. 이게 어디 차종에서 먼저 적용이 됐던 건지도 말씀 주실 수 있으세요? 네, ELD라는 제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적인 신호를 이용해서 네. 그 디퍼렌셜의 기능 중에 하나인 차동 기능을 잠가버리는 장치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차동 기능을 잠금으로써 험로에서 오프로드 상황에서의 탈출 성능을 더 극대화시키는 네.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쟁사 같은 경우는 뭐 북미 픽업이나 뭐 일본 쪽 픽업 쪽에 많이 적용이 되었던 기술이고, 네. 저희는 이번 기아 타스만을 통해서 최초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다른 차들은 기계식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전자식으로 할 때는 기계식에 비해서 어떤 점이 좀 좋아요?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차동 잠금이 이루어질 때 네네. 운전자가 쇼크라든가 이런 불편한 그런 승차감을 갖게 되는데요. 네네. ELD 같은 경우에는 노면이 어떨지 모르는 환경에서 네. 언제 슬립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운전자가 미리 버튼을 눌러놓고 함으로써 좌우 바퀴의 트랙션을 최대화해서 네네. 탈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기계식보다는 승차감이라든가 오프로드 주파 성능 측면에서 관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구성이 조금 걱정되긴 하거든요. 전자로 되어 있고 뭐 전선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잘 보완하셨어요? 저희가 단품 검증부터 시작해서 네. 실차 검증, 그리고 보셨다시피 뭐 해외 여러 가지 혹독한 환경 등을 테스트하면서 보완 발전해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픽업트럭 잘 안 탈 것 같은데 왜 됐을까요? 일단 이 모델 자체가 국내용이 아니에요. 국내가 아니라 지금 호주, 네. 그리고 이제 호주랑 북미, 그리고 중동 시장을 지금 많이 공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실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미에서 워낙 많은 판매 비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중국 시장은 2016년 이후로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유력한 곳들이 사실 호주랑 뭐 중동 시장이거든요. 중동에서는 제네시스를 앞세워서 지금 브랜드를 좀 많이 진출한 상태고, 의외로 지금 기아차들이라든지 현대차도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대부분 거긴 SUV가 파는 거죠. 근데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차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차를 지금 개발해서 내놓은 거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픽업 트럭이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거기서는 이제 포드의 레인저라든지 토요타의 하일럭스 같은 모델들이 주력으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급의 브랜드잖아요. 현대, 기아, 포드, GM, 토요타, 폭스바겐 이런 차들 같은 급인데 지금 못 가진 시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개발을 한 거고, 근데 그들이랑 뭔가 차별성을 둬야 된다는 거는 그들은 아마 오프로드 성능에서 쌓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차들이 가지고 있었던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도 높고, 그럼 기아는 어떤 걸로 지금 그걸 타패를 할 수 있느냐. 제 생각에는 기아 입장에서는 지금 현대기아가 자랑하는 실내 공간의 거주성, 지금 실제로도 보면 이 차는 차체 크기 대비 거주성이 굉장히 좋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픽업 트럭을 타면은 불편해요. 뒷좌석에 앉으면 등받이가 서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가기 힘들고, 실내 공간이 넓더라도 되게 불편해서 오히려 좁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뒷좌석 실내 공간을 어느 정도 잘 눕혀놔서 SUV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게 만들어 놨고, 또 이제 현대기아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센터피샤라든지 이런 뭔가 좀 첨단 기능을 넣은 부분을 실제 기능보다 더 좋아 보이게 잘 해놨거든요. 특히 소재 같은 것도 보시면은 SUV에 썼던 소재들을 그대로 갖다 쓰다 보니까 우리가 픽업 트럭을 이야기하면은 뭔가 거칠고 야생의 느낌 혹은 조금 저렴한 소재를 많이 쓸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 차량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고급 가죽을 쓰고 있고 플라스틱도 손에 닿는 부분은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을 써놨기 때문에 뭔가 고급화 그리고 약간 하이테크의 이미지를 주는 픽업 트럭으로서 이제 경쟁 모델이랑 차별화를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행 성능이나 도화 능력이라든지 다른 오프로드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경쟁 모델 대비 뭐가 크게 뛰어나다라는 게 사실은 잘 안 느껴져요. 지금 800mm의 도화 성능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정도 차급에선 대부분 800mm는 다 가거든요. 오히려 600mm를 가는 차들은 성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800mm는 거의 기본값이에요. 요즘 이제 뭐 많이 비싼 차량이지만 디펜더라든지 아니면 뭐 랭글러라든지 이런 차량들은 900mm, 950mm 이렇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한다기보다는 그 부분은 기본으로 우리가 다 갖추고 있다. 남들이 하는 것만큼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들 대비했을 때 거주성이 좋고 좀 더 하이테크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재적인 부분이라든지 고급감을 강조를 하면서 단순한 픽업 트럭이 아니라 패밀리카로 쓸 수 있는 픽업 트럭을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면은 기아도 시장에서 많이 먹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발표랑 Q&A 시간 들으시면서 좀 인상적인 내용 있었나요? 데크 이야기할 때 뭐 표준 팔레트를 넣을 수 있게 만들어놨다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요즘 픽업 트럭을 레저로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픽업을 많이 쓰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촌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뭐 평소에 이제 요즘 뭐 포터나 이런 거 타는 거 말고 이런 픽업도 많이 탄단 말이에요. 렉스턴 스포츠가 많이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베드, 뒤에 이제 트렁크 베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데 거기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표준 팔레트를 넣을 수 있냐 없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들어간다라면은 농사기구를 넣을 때, 농기계를 넣을 때 혹은 이제 공사장에서 짐을 실을 때 웬만한 사이즈를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딱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 뭐가 들어가? 트렁크 요즘 이야기할 때 골프백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픽업 트럭의 베드에는 팔레트, 표준 팔레트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부분을 굉장히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을 해줬다라는 점 그리고 그게 휠하우스를 포함하고도 들어간다라는 거는 좀 잘 고려를 한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AI 관련된 기능들은 또 뭐 들어간 거 있나요? AI 기능이 아까 보니까 터레인 모드에 들어가 있다고 했거든요. 터레인 모드에서 이제 자동 기능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 차가 주행을 하는 도로의 그 환경을 AI가 학습을 해서 최적의 배분을 동력, 바퀴마다 동력을 주는 배분을 최적으로 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글쎄 그게 과연 AI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그냥 넣어서 쉽게 말하면 머신러닝을 시킨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스마트라고 하는 기능 혹은 AI라고 오토라고 하는 기능엔 다 AI를 붙이니까 AI라고 하는 것 같고 딱히 이제 진짜 AI가 들어간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포테인먼트 측면에서도 보면 기존에 이제 썼던 CCNC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CCNC라고 한다면 이제 엔비디아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그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달라진 건 없어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기아의 차들과 동일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다른 거는 이제 그 오프로드 특화 사양들이 좀 들어가 있다. 예를 든다면 그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거 차가 험로를 가다 보면은 지형이 깨져 있을 수도 있고 뭐 진짜 조그마한 싱크홀처럼 땅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차가 바퀴가 빠지지 않게 잘 가야 되는데 내 차의 밑에 있는 곳은 알 수가 없잖아요. 앞바퀴는 지나갔지만 뒷바퀴가 빠질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게 차체를 어떻게 보면은 4개의 카메라로 땅에 이제 지형을 조합해서 보여주는 그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조금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조금 재밌게 이렇게 산길 가고 뭐 험로를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기능 정도가 지금 이제 기존의 SUV랑 달라진 뭐 추가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딱 오늘 설명 들었을 때 이건 되게 트렌디하다 싶은 부분이 있었나요? 트렌디하다. 저는 뒷좌석을 활용하는 방안이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픽업 트럭은 진짜 뒤에 워낙 큰 베드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보통 적재를 하기 때문에 실내 공간 적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공간은 진짜 그냥 딱 사람이 앉았을 때 트럭에 타고 있는 느낌이 들 만한 그런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차는 일단 뒷좌석도 굉장히 넓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보면 뒷좌석 시트를 위로도 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시트백을 앞으로 넘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또 시트 밑에 보면은 약 한 45리터 정도의 지금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봤을 때는 이제 기존에 픽업 트럭을 탔던 사람들의 이제 서치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 어떤 게 불편했다, 어떤 게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좀 잘 반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저는 뒷좌석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존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픽업 트럭이랑 비교해봤을 때 이거는 되게 괜찮다 싶으신 거 있어요? 실내 거주성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디자인적인 부분은 워낙 차들이 다들 요즘 다르게 나오고, 또 워낙 개인 사람들마다 보는 호불호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차가 뭐 엄청 멋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약간 야생의 느낌이 있고, 예전에 기아가 만들었던 트럭이 있어요. 그 트럭의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게 레트로의 느낌을 지금 가져왔다라는 부분은 칭찬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정말 멋있는 픽업 트럭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잘 모르겠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전형적인 픽업 트럭이라고 한다면 포드 F150, 아니면 미래형 픽업 트럭이라고 한다면은 험머 EV라든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혹은 리비안의 이제 R1T 같은 거랑 비교를 해본다면 과연 이게 그들보다 디자인적으로 정말 뛰어난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내 공간을 보자. 실내 공간을 보면은 훨씬 멋있고 고급스럽게, 그리고 이제 조금은 더 여유 있게 잘 만들어져 있고, 현대 기아가 잘하는 게 원래 뭐 실내 공간 넓게 뽑는 거 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술력이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잘 뽑아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기아의 첫 번째 픽업 트럭 타스만에 어떤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지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직접 한번 살펴봤는데, 기아가 처음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기아는 생각보다 픽업이라든지 상용차라든지 특수차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거든요. 그런 노하우가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현대기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의 그런 여유로움, 그리고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미래차스러운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어쩌면은 경쟁 모델 대비 그런 주행 성능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픽업 트럭으로서의 능력은 동일하게 갖췄으면서 미래적인 성능, 그리고 이제 거주성의 용이함을 조금 더 많이 강조해서 국내 시장과 그리고 이제 호주, 북미 시장에서 좀 많은 소비자들을 잡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아쉬운 점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처음 만들어졌다 보니까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경쟁사 대비해서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도 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들은 분명히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이제 2세대, 3세대 모델로 넘어가면서 또 이제 현대기아의 다른 모델로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면서 보완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장을 개척해 나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기아 타스만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한 주평 어려운데 한번 말해볼게요. 네. 똑똑한 픽업 트럭 SUV를 대체한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픽업의 단점을 많이 보완을 했고, SUV로서 가지고 있던 그런 차량들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완했기 때문에 하나로 만든 그런 차량이 타스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타스만을 살펴본 류종훈 기자였고요. 다음번에는 훨씬 더 재밌는 차량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